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닥을 점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변곡점을 말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집중하고 기업에 집중하면서 가치 투자를 해나간다면 결국에 이 위기를 벗어났을 때 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8년 그리고 1997년 위기 때도 결국에는 그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해냈었고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좌에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고 10배가 간다면 그럼 과연 계좌가 하락하기 직전에 그 자본금과 그리고 지금의 계좌에서 10배가량 증가했을 때의 그 자본금은 비슷할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클 것인지 어느 쪽으로 차이가 클 것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답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혹은 지금 주식 투자금이 없으면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좋은 기업에 집중해서 이런 위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업 분석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고 추후에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기업 분석에 더욱더 힘을 쏟고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지 그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BM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성과 경쟁력 그리고 안정성 등을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은 결국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만약에 여기서 망한다면은 정말로 세상에 종말한다면 그때는 뭐 주식 들고 종말해야겠죠. 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1600대, 1300대, 1400대, 1200대까지 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차 설레는 마음도 커지고 있고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때 아니죠. 그 어느 위기든 결국에는 거쳐나갔던 것이고 지나쳐 왔던 것입니다. 유가 하락과 신용경색, 회사채 문제,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달러의 강세,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 메가톤급의 악재가 5개 이상씩 산재되어 있지만 결국 달러 유동성은 그리고 화폐 유동성은 무한대로 찍힐 것이고 그 찍히는 유동성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악재는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기가 나중에 독가스가 되어서 돌아올지 혹은 황사가 되어 돌아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일단 지금의 위기는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의 위기, 과도한 유동성에서 발생하는 위기야말로 저는 대공황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때 대응을 통해서 또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이고 완전한 블랙스완입니다. 그 누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 고수들과 그리고 슈퍼개미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도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찍기죠. 찍듯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저는 이런 대응의 방향이 찍기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풀리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제공조
그리고 한미 관세 전쟁이 일단락 된다면 저는 어마무시하게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집중하고 앞으로 이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통해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 한들 종목을 리밸런싱 하면 되지 않습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추후의 불을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CT입니다. 일단 HCT는 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꽤나 계좌수익률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도 역시나 중소형주이고 5G 투자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되었던 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사이클이 제일 늦게 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CT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5G 종목으로 엮이는 이유도 결국에는 시험 항목의 개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통신장비, 쉽게 말해서 통신장비를 인증해주고 스마트폰을 시험 인증해주고 자율주행차를 시험 인증해주고 이런 시험 인증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HCT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5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많게는 6개, 적게는 5개 정도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5개로 볼 수도 있고 6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가 DTNC라는 기업인데, 일단 HCT는 5G에 가장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Q의 증가,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와 가격의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 이제 LTE에서 수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들, 그러니까 IoT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핸드폰과 통신 기지국 정도가 이제 시험 인증에 통과를 했어야 된다고 한다면 HCT 기준입니다. 다만 HCT 상에서 이제는 태블릿 PC, 그리고 5G 기지국들, 안테나들도 LTE에 비해서 5배에서 20배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험 인증을 해야 하는 그런 제품 수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에어러블 기기, 플렉서블 기기,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방산주들, 이제 방산주 역시나 4차 산업혁명에 다가오면서 통신 쪽과의 그런 밀접함이 아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 역시나 이제는 시험 인증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수출이든 수입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Q의 증가와 그리고 5G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P의 증가, 그러니까 가격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설비 투자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17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Q의 증가를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HCT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0년 이상 이러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앞으로도 저평가될 것인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런 장기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로 5G 산업이 증가하면서 5G 산업이 대두되고 더 나아가서 웨어러블 산업, 폴더블 산업, IoT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까지 이런 산업이 대두되면서 결국 시험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제품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술력 역시나 3G, 4G에 비해서 5G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적 혜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점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사주 매입이죠. 이 경영진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회사에 대한 저평가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분석해드렸던 뭐 바이오 제약이라던가 반도체 기업들, OLED 기업들, 더 나아가서 소재 기업들,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분석하기가 쉬운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기업을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 계략을 터득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분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HHT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나 5G 산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했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추후 이후에 지금부터 이런 급락장에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점유율 부분에서도 5G, 일단 5G 관련해서는 기지국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1등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뭐 단말기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쪽 이쪽에서는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의 가장 큰 화두가 5G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HTC에 대한 수혜는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올해부터 내년 들어서도 3.5GHz에서 28GHz로 5G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5G는 5G라기보다는 4G에 가깝죠. 다만 28GHz가 되면서 일단은 공식적인 5G가 이제 대두가 될 것이고요. 이런 28GHz의 이제 공식 시험 기간으로 국내 최초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수의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HTC와의 이런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기술력이죠. 그런데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5G 기업으로서 5G 시험 인증 기업으로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는 턱없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산 쪽에서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부분 하나가 바로 이 로키드 마틴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주담 통화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지만 결국에 로키드 마틴과 계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고 방산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물자들을 수입해오고 있고 그 중에 1등 기업이 로키드 마틴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이런 방산 쪽에서에 대한 협력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G에 관련된 기지국들 그리고 스마트폰, 단말기 이쪽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경영진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HTC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변곡점이 온다거나 혹은 조금 더 좋은 가격이 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은 가격이지만 결국에는 장기 박스권에 갇혔다고 생각이 든다면 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에 힘쓰십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